세상을 바꾸는 스타트업 이야기. 대한민국 대표 스타트업 콘텐츠 이슈스 스타트업 터르주만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미니멀리스트 이타콘입니다. 오마이집이 부러운 링고입니다. 자, 이어갈게요. 내년에 집을 원하는 상디입니다. 집을 꾸미고 싶은 군씨입니다. 최근 오늘의 집 헤비 유저된 주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코님, 지금 오늘의 집 하면서 미니멀리스트는 너무 배척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오늘의 집 이게 홈 인테리어도 네. 어차피 스타일 다 다양하게 있거든요. 뭐 네. 컨템포러리도 있고 그다음에 모던 프렌치도 있고 약간 좀 뭐 파머하우스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는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네. 어떤 스타일이 내가 가는 좋아할까를 봤지만 돌고 돌아 저는 역시 미니멀리즘이 좋다. 뭐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냥 스피커를 사도 미니멀리스트 아니야. 말하는 거 보면. 보스를 갖다 놓을 것이냐 아니면 뱅에넬 올립스를 갖다 놓을 것이냐를 고민을 하면서 자, 우리 상대는 뭐 내년의 집을 원한다. 오늘의 집이 아니고 내년의 집이요. 내년의 집이네. 네, 뭔가요? 오늘 당장 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내년에 좀 집을 구하고 있어서 네. 내년에 집을 원한다 했습니다. 출가. 좋습니다. 자, 오마이집이요. 이거 뭔가요? 최근에 오늘의 집이 네. 유튜브에서 오마이걸의 비니 씨와 함께 뭐 예능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능을 만들어서 올리고 있더라고요. 네. 제가 오마이걸을 좋아하는데 아. 심지어 그 중에서 비니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같이 하고 있길래 사실 너무 부러웠습니다. 6년차 이모티콘 작가 오목조목 정오목 정하나님의 책 진짜 하루 만에 끝내는 이모티콘. 이모티콘을 만들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분, 내 캐릭터를 이용하여 간단한 굿즈를 제작해 보고 싶은 분, 이모티콘을 제작해서 제출하여서는 한 번도 승인받아 본 경험이 없는 분, 누구나 이모티콘 작가가 될 수 있습니다. 진짜 하루 만에 끝내는 이모티콘에서는 첫째, 이모티콘을 만들 수 있는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프로크리에이트 이 세 가지 툴을 모두 다 설명합니다. 편한 툴을 활용해 이모티콘을 제작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툴을 아예 못 따라오는 왕초보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영상 강의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둘째, 카카오톡은 국내 이모티콘 플랫폼 중 가장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승인을 받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워 몇 차례 미승인을 받고 도전을 멈춘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미승인을 승인으로 바꾸는 노하우 알려드립니다. 셋째, 이모티콘을 활용하여 인쇄소 스티커, 칼선 스티커, 떡 메모지, 엽서 등 굿즈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려요. 이 책은 현재 텀블벅 크라우드 펀딩으로 2020년 12월 13일까지 펀딩을 진행 중입니다. 이때까지 해주신 분들께는 2021년 1월 4일부터 빠르게 배송해 드리고요. 물론 이후에는 서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진짜 하루 만에 끝내는 이모티콘으로 이모티콘 작가에 도전해보세요. 자, 오늘의 집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집은 2014년 7월에 설립한 버켓플레이스가 서비스하는 인테리어 공유 서비스입니다. 이제 단순히 스토어라기보다는 인테리어 사례와 뭐 가구 소품 비용 이런 세부 정보를 공유하는 서비스라고 이렇게 좀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는 뭐 인테리어 팁이나 실제로 뭐 시공 쪽도 잘 돼 있어가지고 되게 큐레이팅을 잘하는. 최근 몇 년 사이에 기능이 좀 많이 확대된 것 같다는 느낌을 전 개인적으로 받았거든요. 네. 한 3, 4년 정도 전에 무슨 스타트업 이벤트가 있어서 여기 오늘의 집에 부스를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행사 갔다가 이제 오늘의 집에 뭐지 하면서 봤어. 뭐 그때 QR코드인가 뭐 이렇게 회 등록을 하면은 뭐 이제 굿즈 주고 그래서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는 약간 그냥 인테리어 제품 파는 형태, 약간 뭐 그냥 커머스 중에서 약간 인테리어 전문 커머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조사도 하고 또 최근에 몇 번 들어가 보니까 뭐 약간 소셜 네트워크적인 기능도 좀 추가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게 우리가 역경매라고 해가지고 견적을 받잖아요. 그거 기능도 붙어 있고 해서 최근 몇 1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카테고리로 사업부를 좀 확장하신 것 같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콘텐츠를 먼저 시작을 했던 회사예요. 네. 그래서 그 커머스를 붙인 거는 딱 그 정도 한 3년 정도 전에 이제 커머스를 붙였는데 그 전에는 이제 오로지 콘텐츠만 있었고 이제 콘텐츠를 하면 이제 인테리어
를 본인의 인테리어를 소개를 하든 아니면 네. 뭐 해외 인테리어 사례 같은 것들도 열심히 이제 콘텐츠를 이제 담았었던 서비스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러다가 네. 이제 커머스로 진출을 하신 거고 그리고 이제 커머스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자 그럼 인테리어 시공까지도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단계별로 좀 그냥 전 차근차근 올라갔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서비스이긴 합니다. 그 원래 처음에 페이스북으로도 많이 시작하지 않으셨나요? 네. 어떤 부분이죠? 그거는 페이스북을 시작했다는 건?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네. 아까 말씀하신 뭐 인테리어 사진이나 해외 무슨 인테리어 유명한 사진들을 공유하면서 그 페이스북 페이지를 키워가면서 처음 초기에 시드 유저들을 모았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옛날에 네. 피키캐스트처럼 약간 페이스북 페이지에 좀 좋은 컨텐츠를 그쵸. 붙인 형태로.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커뮤니티 말씀하셨는데 사실 시작이 콘텐츠였기 때문에 뭐 SNS나 소셜 그쵸. 성격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오히려 커머스 붙이기 전에는 그냥 그 인테리어에 특화된 인스타그램 아니냐라는 얘기도 좀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인스타그램은 사실 뭐든 올릴 수 있는데 또 그 중에서도 좀 인테리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인스타그램에도 올리시지만 이제 오늘의 집에도 같이 올려가지고 이제 그 뭐 댓글 같은 반응들이 좀 인스타그램과 다르게 이제 또 그 취향이 인테리어인 사람들끼리 모여 있다 보니까 좀 더 뭐 양질의 댓글을 받는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초반부터 이제 유저들을 많이 모았었죠. 이 인테리어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시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많아진 거죠. 그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는 원래도 많았다고 생각을 저는 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걸 보는 걸 재밌어 했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뭐 많은 분들 뭐 다는 아니겠지만 내 방을 갖고 있거나 어쩌면 나만의 공간을 갖고 있는 분들은 여기를 약간 내 스타일로 꾸미는 거에 대한 니즈와 욕구는 전 세계적으로 그냥 저 연령대에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건 분명 있는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일단 하고 최근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속히 말하는 코로나 때문에 집안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더 여기에 관심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건 뭐 물론 당연한 맞는 말이지만 이게 저는 이미 굉장히 큰 니즈가 있었던 곳은 맞다. 근데 일단은 커진 거다. 일단은 근데 저희가 보통 소득으로 뭐 1만 불일 때 뭐 맞아요. 하고 2만 불일 때 뭐 3만 불일 때 뭐 하잖아요. 네. 1만 불일 때 뭐 차를 사고 2만 불일 때 집을 사고 3만 불일 때부터 내부 인테리어를 생각한다 이런 네.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케아 같은 경우도 맞아요. 3만 불 이상 그 국가의 대상으로 이제 진출한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어쨌든 이제 나름 3만 불 이상이 됐고 소득이 개인 소득이 선진국 반열에 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소득 수준도 높아지고 하면서 인테리어 쪽에 관심이 더 높아졌다. 당연히 다 있죠. 내가 자는 공간, 내가 사는 공간에 관심이 왜 없겠어? 있긴 있는데 이제 조금 더 많아졌다. 그 뭐 버킷플레이스 혹은 오늘의 집이 이케아랑도 사실 걔를 같이 하는 게 네. 이케아가 그러니까 3만 불이 돼서 이케아가 들어오면서 이제 국내에도 사실 이 시장이 열렸고 맞아요. 그러면서 뭐 옛날에는 사실 뭐 전통적인 가구 뭐 맞아요. 가구 시장을 가게 가구 거리를 있는 가거나 장롱. 아니면 뭐 한샘 정도였는데 이제 이케아가 들어오면서 요런 게 있구나 혹은 내가 직접 뭘 할 수 맞아, 있구나라는 인식들이 많이 생기면서 뭐 셀프 인테리어 시장도 커지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커진 거죠. 그전 시장은 하고는 싶지만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네네. 시장이었죠. 맞아요. 오히려 집이 있어야지 뭐 인테리어를 아. 업자를 불러서 할 수 있고 막 네, 그런 우리 거였죠. 집도 아닌데 뭐 이런 게 인테리어 하냐 약간 요 정도의 인식이었다. 그 인식도 되게 많이 바뀐 게 뭐 네. 예전에는 전셋집에 인테리어를 한다라고 맞아, 했을 때 맞아. 다들 그걸 왜 해? 맞아, 맞아. 집주인 좋을 일 있어? 막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요즘은 이제 좀 시대가 바뀌어서 내가 전세지만 2년 동안은 내가 사는 집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최근에 2년간의 행복을 위해서 난 인테리어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어떤 그런 맞아요. 분위기 또 전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4년까지 살 수 있으니까. 이게 벌써 오래된 단어가 됐지만 약간 소확행도 이거에 영향을 끼쳤다고 네. 생각해요. 그쵸, 그러니까 그래서 뭐 내 방에 액자 하나, 뭐 스탠드 그쵸. 하나, 작은 뭔가 소품 하나가 주는 소확행, 뭐 이래서 이런 인테리어에 대한 부분이 그런 거를 좀 반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대표님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좀 해보자면 네. 뭐 연쇄 창업 가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물론 네. 대표를 2번 하신 건 아니고 첫 번째 회사는 이제 코파운더로서 참여를 하셨었는데 네. 그때는 이제 친환경 쓰레기통을 오. 만드셨거든요. 이큐브랩이라고 이제 서울대 아마 학생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쓰레기통을 그 태양열을 받아서 이제 압축시키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이제 스타트업을 같이 창업을 하셨고 그래서 그걸로 지금 이큐브랩은 지금도 잘 되고 있는 회사고 근데 그걸 다니시다가 뭐
그 재밌는 창업 스토리일 수도 있는데 이제 이큐브랩이 사무실 이사를 가게 됐어요. 네. 근데 이제 이쪽은 약간 제조 회사에 가까워서 완전 그쵸, 그쵸. 아마 그런 그 사무실도 구로나 그쪽에 얻으셨는데 이제 새로 들어갈 때를 이제 봤는데 너무 못생긴 거예요, 사무실이. 그냥 그 그쵸, 그쵸. 중소기업들 투박하죠. 있잖아요. 네. 파티션 있고 되게 평범한. 그쵸. 그래서 요거를 근데 한숨 그러기 나오죠. 싫고 네. 그래서 이제 이승재 대표님이 그럼 이거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본인이 이제 사무실 인테리어를 하셨는데 그러면서 너무 이제 힘든 걸 느끼셨고 또 하나는 재미를 느끼신 거예요. 이거 이렇게 공간 바꾸니까 너무 좋다. 그 성취감이 또 네. 있죠. 근데 내가 이거를 막 다 하나하나 알아보려니까 와, 왜 이렇게 정보가 없어? 라고 하면서 그럼 이거를 내가 한번 창업을 해보겠다라고 해서 이제 나오셔서 이제 버킷플레이스를 창업을 하신 거죠. 버킷플레이스라는 그 뭐랄까 기업명 네네. 이유는 뭔지 그게 이제 결국 그 버킷리스트와 이제 플레이스 장소.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장소라고 해서 이제 버킷플레이스로 했고 오늘의 집이 처음 서비스를 만들었을 때는 서비스명도 버킷플레이스였어요. 그래서 회사명 버킷플레이스, 서비스명도 버킷플레이스였는데 이제 버킷플레이스로 하다가 사람들이 너무 틀리는 거예요. 버킷리스트라고도 많이 하고 막 이러니까 이거 빨리 서비스명 바꾸자라고 해서 오늘의 집으로 바꾸셨고 뭐 잘 바꾸신 것 같아요. 너무 오늘의 좋네요. 집으로 바꾸고 나서는 쭉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버킷리스트라는 말 자체가 되게 좋잖아요. 내가 막 워너비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니까 집이 그렇게 되면 너무 좋겠다. 그렇죠. 어느 정도 이 뭐 서비스명이라든지 오늘의 집 자체가 나름 문화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게 약간 랜선 집들이라 해가지고 맞아요. 뭐 코로나 전부터도 많이 있었잖아요. 꼭 보통 우리가 뭐 결혼하거나 아니면 새로 자기가 이제 나와가지고 집 마련하면은 한번 집들이 가가지고 뭐 선물도 주고 밥도 먹고 하는데 그 자체를 이제 모르는 사람 보통 랜선 이모 같이 나랑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인데도 가가지고 이렇게 애기 아껴주고 하는 것처럼 랜선 집들이란 문화를 만든 것 같아서 저는 좀 재밌었던 것 같고 그리고 더 재밌었던 거는 어쨌든 이 컨텐츠 저희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컨텐츠를 제공하는 업체들 많잖아요. 뭐 어떤 형태의 버티컬한 SNS는 많은데 여기서 커머스까지 자연스럽게 넘어간 부분이 저는 조금 훌륭하다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네. 맞아요. 훌륭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랜선 집들이 혹은 뭐 온라인 집들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오늘의 집 이전에도 특히 이제 네이버 블로그에 이제 그 감각 있는 아주머님들이 많이 이제 올리던 사실 콘텐츠이기도 하고 뭐 하다못해 레몬테라스나 뭐 그런 그 큰 네이버 또 전통 카페들이 있어요. 인테리어들에. 네, 그런데 막 올려서 너무 예뻐요 이러는데 뭐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그런 기존의 어떤 온라인 집들이 한계는 무조건 그 원하는 보다가 좀 마음에 드는 가구로 봤을 때 댓글을 달아야 돼요. 정보죠. 정보죠. 뭐 이거 뭐 어디서 사셨어요? 뭐 이렇게 하는데 맞네. 이제 오늘의 집에서는 그거를 좀 해소로 하고자 네. 이제 커머스를 붙이면서 그 온라인 집들이에 있는 사진 속에 이제 플러스 태그를 누르면 맞아. 이제 해당 제품으로 바로 이제 넘어갈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그런 댓글은 달지 않아도 되게끔 이제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한 게 이제 그 먹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인스타그램보다 빨랐던 거예요. 지금 인스타그램이 숍 기능을 붙인다고 지금 난리를 피고 있는데 이게 딱 저 기능이거든요. 어떤 인플루언서들 아니면 개인이든 내가 착용한 뭐 의류 아니면 내가 사진 속에 있는 어떤 커피 뭐 아니면 가구 이런 거를 올리고 여기다 숍 기능을 붙여버려서 바로 구매를 연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게 인스타그램이 지금 2020년도에 지금 하겠다라는 거고 원래 쇼핑 태그는 붙여놔서 랜딩 페이지로 이동은 됐는데 그렇죠. 바로 결제가 안 됐죠. 그렇죠. 네. 근데 오늘의 집 같은 경우는 지금 그거를 우리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오늘의 집은 몇 년 전에 이미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저는 되게 괄목할 만한 것 같고 저는 이게 보는 재미가 생각보다 있더라고요. 맞아요. 커머스 서비스로 접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잠깐 들어가서 검색해보는 수준이라고 하고 사실 그렇게 가격이 경쟁력이 있지는 않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최저가를 제공하지는 않았었는데 들어가다 보니까 보이는 게 이제 누구네 집은 이렇게 인테리어를 했더라. 맞아요. 그럼 약간 저는 스타일 쉐어 느낌도 좀 많이 났거든요. 네네네. 스타일 쉐어가 이제 의리 쪽이라면 여기는 이제 약간 그 가구나 인테리어 쪽으로 해서 이제 보면서 재미를 느끼고 서로 축하도 해주고 와 이거 정말 멋있다라고 하면 또 그러다 보면은 또 이제 올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좀 뽐뿌가 오거든요. 뿌듯하죠. 내가 좀 잘 살고 있구나. 맞아.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구매까지 연결되는 약간 그런 전체적인 어떤 심리스한 그 프로세스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콘텐츠 커머스 측면에서 스타일 쉐어랑 비교를 많이 했었고요. 조금 결이 다르지만 화해까지도 사실은 같이 비슷하게 좀 콘텐츠로 시작을 해서 이제 커머스까지 이제 잘 발전시킨 사례로 많이 얘기가 되고요. 그
그 구경하는 재미라고 하셔서 저도 얘기를 좀 덧붙이고 싶은 게 네. 사실 이게 본인의 집을 그러니까요. 공개하는 거잖아요. 사실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많은 분들이 올려주시는 게 되게 전 재밌었고, 반대로 이제 그냥 구경하는 입장에서는 재미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남의 집을 구경할 맞아. 수 있는 기회라는 게 사실 많지가 않거든요. 아무리 친해도 사실 집을 항상 가진 않으니까요. 그쵸. 근데 막 구석구석 소개도 해주시고 막 이런 거를 보니까 사실 구경하는 재미는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집을 자랑을 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집을 자랑하려면 지인들 우리 집에 초대해서 하면 공간과 시간 제약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이 방법이 제일 합리적인 것 같아요. 몇 명한테밖에 자랑질을 못하는데 이제 이걸 통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한테 자랑을 할 수 있죠. 이건 조금 극단적인 표현일 수도 있긴 한데 이게 약간 관찰 예능이랑도 좀 저는 결이 네네네네. 뭐냐면 이게 사실 나 혼자 산다 같은. 네, 나 혼자 산다 같은 정확하게 나 혼자 산다 같은 거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약간 관음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이 어떻게 궁금하죠. 사는지 궁금하단 말이에요. 근데 나 혼자 산다 같은 예능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사는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을 그냥 어떻게 보면 대리 체험하는 거고 오늘의 집 같은 경우는 그거를 인테리어를 이런 공간에서 사는 거다라는 걸 대리 체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포인트가 있어서 관찰 예능적인 기법이 있는 거고 그거는 사실 뭐 자주 비교가 된다고 하는 스타일 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사람은 뭘 입고 다니냐라는 거를 내가 볼 수 있는 포인트인 거니까 그런 거에 스타일 쇼가 패션 쪽에 결이 맞았다라고 하면 오늘의 집은 이제 인테리어 어떤 공간에서 사느냐를 우리가 좀 엿볼 수 있는 거를 이제 충족시켜주는 게 좀 큰 것 같다. 맞네요. 그런데도 이게 원래 부동산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좀 재밌었던 포인트 좀 뭐가 있냐면 집값을 결정할 때 뭐 물론 방의 개수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게 부엌이랑 욕실이래요. 왜냐면 방은 어차피 대부분 다 사각형이기 때문에 네가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 다른 거잖아. 그 공간이. 근데 부엌이랑 그 욕실 같은 경우는 수도관도 있고 뭐 그의 여러 어플라이언스들이 이미 기본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거는 거의 못 바꾼다. 그러니까 바꾸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을 결정하는 부동산 집의 가격을 결정하는 정말 큰 요소 중 하나는 부엌과 욕실이라고 하는 포인트가 있는데 맞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방은 무궁무진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구성하냐에 따라서. 근데 여기를 보면은 정말 같은 공간인데도 참 다르게 인테리어 하시는 것도 정말 대단한 센스다. 약간 이런 생각도 드는 걸 보면서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진짜 SNS가. 보고 있으면 뽐뿌 지르고. 보고 뽐뿌요. 있으면 사실 저는 이거를 약간 에어비앤비처럼 좀 여기서 며칠 살게 해주는 그런 것도 있으면 너무 재밌겠다는 생각도 하거든요. 괜찮다. 살아보고 싶은 집들. 그 최근에 남의 집 프로젝트인가? 맞아요. 그런 서비스 그건 이제 있잖아요. 놀러 가는 거긴 한데 남의 오피스도. 얘기하신 게 또 재밌는 게 그러니까 과거에는 좀 예쁜 집 혹은 인테리어가 잘 된 집을 보려면 이제 매거진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또 거기에 나오는 집들은 사실 대부분 하이엔드예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 일단 뭐 넓고 뭐 천장도 높고 막 이런데 혹은 이제 해외 인테리어 사례들도 사실 다 삐까뻔쩍한 것들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 이제 오늘의 집에 올라오는 것들은 우리랑 비슷한 곳. 맞아. 여기 사실 원룸도 되게 많이 있고 내 방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하다못해 부모님이랑 사는 친구들이 그냥 내 방만 제가 꾸몄어요라고 하면서 자기 방을 올리는 경우도 있어서 이제 그런 어떤 친근한 인테리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친근하다 보니까 요건 나도 한번 해볼 수 있겠네. 이 사람처럼 나도 요거 해놓으면 우리 내 방이 좀 예뻐지겠네라는 그 뽐뿌가 훨씬 더 잘 오게끔 만들어진 것 같긴 해요. 그 인테리어라는 마켓의 특징을 되게 잘 살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테리어 사실 예를 들어서 옷은 뭐 하나만 입어도 이렇게 끝날 수도 있지만 인테리어는 사실 이렇게 약간 조합의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저걸 내 방에 어울리나를 그냥 상상만 하기에는 쉽지가 않은데 이 방 나랑 약간 비슷한 느낌인데 이 방에는 얘는 이걸 놨네? 약간 이런 느낌이 정확하게 펌프를 일으킬 수 있는 아주 정확한 그런 타겟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레퍼런스를 쓸 수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한 가지 아이템을 가지고도 다양하게 연출을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라탄 재질인가? 라탄 재질이 또 엄청 인기가 있어가지고. 여름은 라탄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케아도 여름 시즌에 가면은 그렇게 라탄을 깔아놔요. 그럼 라탄 또 하고. 그럼 또 모르긴 몰라도 오늘의 집도 약간 여기서 라탄 매출이 그렇죠. 그쵸. 그런 게 참 유행도 이게 따르는데 약간 이제 패스트 패션처럼 패스트 인테리어로 왜냐면 아이템만 조금만 다르게 연출해도 분위기 바뀐다는 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트렌드를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매출이나 투자액을 좀 우리가 얘기하면 어떨까 싶은데 여러분 어떻게 뭐 돈 잘 벌고 있나요? 어떤가요? 그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돈은 잘 벌고 있고요. 그 올 4월에 난 뉴스 중에 하나가 네. 월 거래액 700억이 돌파했다는 뉴스가 나왔거든요. 월 거래액이 700억이요. 와. 뭐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뭐 시공까지 포함된 금액이겠지만 700이라는 건 엄청 어마어마한 숫자인 거죠. 월 1억 넘기는 것도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대단한 건데. 네, 뭐 일종의 코로나 수혜도 전 받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4월 게 네. 이쪽 시장이 뭐 최근에는 이제 젊은 친구들이 많아서 그런지 2, 3월이 아마 성수기인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신학기? 네, 신학기에 이제 새롭게 뭐 지방에서도 서울 올라오면서 뭐 이제 집을 구하고 이래서 늘 아마 2, 3월이 피크일 텐데 올해는 사실 거기에 이제 코로나라는 그런 그 이슈까지 덮치면서 사실 거기는 오히려 그러니까 2, 3월에다가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매출이 쭉쭉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딱 700억 찍고 보도자료 딱 뿌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본적으로 거래액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게 객단가가 세서. 맞아요. 네, 저희가 뭐 아까 저희가 지난번에 뭐 에슬레저 얘기했지만 레깅스 하나 사도 그냥 2만 원 정도. 3만 원. 이거는 거의 한 20만 원, 30만 원대도 많고 당연히 싼 것도 많아요. 소품 같은 건 싼 거 많지만 기본적인 가구들은 아무리 싸도 기본적인 가격대가 있으니까 객단가가 상대적으로 높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단순히 뭐 700억이라는 거 자체만 비교할 수는 없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 가전도 팔고 뭐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사실 뭐 그 금액은 워낙 인테리어가 크다 보니까 클 수 있는데 그 앱 다운로드 1000만이 좀 더 좀 가시적인 좋습니다. 성과라고 좀 느껴지는 게 국내가 사실 5천만이잖아요. 5천만에서 이제 앱 다운로드를 1000만을 돌파했다라는 거는 아까 탁구님도 얘기하셨지만 이제 그냥 스타트업 그러니까 작은 사람들만 보는 게 아니라 좀 대중적으로 그렇죠. 퍼졌다라는 맞아요. 좀 바로미터가 딱 1000만 다운로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래요? 뭐 최근에 뭐 당근마켓도 당연히 1000만이 넘었고 몇몇 뭐 그러니까 그 네노라는 그런 스타트업들은 딱 1000만을 넘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의 집도 아마 올해 1000만을 돌파를 한 걸로 이제 뉴스가 나온 걸로 봐서는 어느 정도 그런 대중에게까지도 이제 서비스가 침투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저는 1000만 다운로드 하면은 뭐 물론 페르소나는 타겟팅에 따라 다르겠지만 20, 30대 깔만한 사람들은 다 깔았다고 그쵸. 생각하면 되죠. 그렇죠. 그러네요. 우리가 5천만 인구라고 기준을 일단 한다고 하면은 그분의 5분의 1이기 때문에 진짜 깔만한 20, 30대는 진짜 다 깔은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해서 네, 이렇게 선도하는 퍼스트 펭귄이 있는 시장인데 솔직히 다른 인테리어 관련된 앱이 생각이 잘 안 나요. 맞아요. 뭐 사실 경쟁사로는 이제 집 꾸미기 집 꾸미기. 와 이제 하우스라는 데가 있었는데 집 꾸미기는 사실 한때는 오늘의 집보다도 잘 나갔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아하. 근데 뭐 재밌는 게 이제 집 꾸미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약간 독이 될 수도 있었는데 여기가 V커머스를 정말 잘했어요. V커머스 초창기에 거의 블랭크급으로 잘하는 데가 사실은 집 꾸미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 꾸미기에서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SNS에 퍼뜨려서 이제 쫙 매출을 올리는. 근데 이제 요게 제가 독이 됐다고 표현하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네. 하나는 이 V커머스가 워낙 잘 되다 보니까 회사 자체가 약간 에이전시화처럼 좀 돼버린 경향이 주객이 전도됐나요? 네네, 있는 것도 있고 두 번째로는 이게 그렇게 되면 한두 업체 혹은 한두 브랜드만 매출이 빵 터지는 거예요. 그럼 집중되는구나. 네네 이제 집중도가 너무 되다 보니까 사실 전반적으로 좀 그 마켓이 커져야 되는데 워낙 그냥 한두 브랜드만 빵 터지다 보니까 이게 장기적으로는 별로 좋은 수가 아니었던 게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약간 플랫폼을 키워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브랜드를 키워준 게 맞습니다, 아니라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아, 약간의 패착이었네요, 그러면. 네, 근데 뭐 아직 집 꾸미기는 지금도 서비스를 하고 있어서 뭐 또 언제든지 뭐 또 네,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아 그리고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네. 그 하우스를 들어가 보시면 되게 재밌는 게 내가 카카오 스토리에 왔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그 40 이제 30, 40대 혹은 40, 50대 분들이 좀 많이 쓰세요. 그래서 뭐 약간 뭐 나쁘게 표현하면 좀 올드한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하지만 분명히 시장이 있거든요. 네네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뭐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좀 30, 40대, 40대 분들이 많이. 페르소나가 좀 사용하는 다른가 것 보네요. 뭐 그렇겠죠. 사실 네 뭐 그걸 의도한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이제 서비스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모이다 보니까 좀 그렇게 모이지 않았나? 이쪽 시장도 엄청 많네요. 그러니까 그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인테리어 시장에 조금 더 큰 손은 40, 50대의 그렇죠. 타겟팅이 그럴 수 있죠. 아닌가요? 아 그리고 좀 다르지만 집답 같은 경우에도 집답. 네, 뭐 인테리어 시공 쪽을 하니까
이제 오늘의 집이랑 경쟁사로 많이 보기도 합니다. 그러게요. 결이 나중에는 비슷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왜냐면 집닭도 결국 사업 확장해야 되거든요. 시공 그거 역경매 하는 걸로만은 어떻게 버틸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너무 좋은 레퍼런스가 지금 있잖아요. 오늘의 집이라던가 집구미기라던가 그러니까 집닭 쪽에서도 서비스 기획하신 분 입장에서는 야, 우리도 컨텐츠 한번 끌어와 볼까? 우리도 뭐 이렇게 좀 더 비슷한 기업으로 갈까 하면 결국은 이게 교차가 될 테니까. 시공 산업이 정말 어려운? 네, 혁신하기 어려운 그러네요. 시장이라고 저는 그냥 보고 있어요. 너무 어려워요. 오히려 당근마켓이 맞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럴 수도 시공은. 있어요. 그렇죠. 네네네. 지역 기반 지역 서비스이기 지역으로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어려운 서비스임이 확실합니다. 네, 말씀하신 게 결국 이제 업체의 포트폴리오인데, 근데 또 재밌는 게 업체의 포트폴리오는 뭐 플랫폼 그를 떠나서 다 어디든지 어디인가에는 올라가 있어요. 있기는 해요. 올라가 있긴 하고 오히려 이제 오늘의 집은 재밌는 게 그 업체들의 포트폴리오 말고 그냥 원래 일반인들이 올려줬던 집들이들을 인테리어 시공할 때 많이 또 가져간다고 하더라고요, 요새는. 요런, 왜냐면 이제 말보다는 딱 요렇게 느낌이 있으니까. 그렇죠. 요런 식의 집을 좋아합니다라고 해서 뭐 실제로 계약 자체가 오늘의 집을 통해서 되진 않겠지만 그냥 인테리어 요새 시공할 때는 이제 오늘의 집에 있는 온라인 집들이를 좀 예시로 많이 가져간다고도 하더라고요. 미용실에서 선생님 이모님 네네, 해주세요. 맞습니다. 이런 것처럼. 다방면으로 활용되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의 집은 워낙 매출이 잘 나와서 그런지 투자는 시리즈 B 110억까지밖에 안 받았네요. 그거는 아마도 매출이 잘 되니까 굳이 투자에 어떤 총알이 필요 없어서인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투자 라운드에 대해서? 일단 마지막 투자가 지금 18년 10월에 50억을 또 재밌는 게 네이버로부터 받았어요. 네. 또 재밌는 게 그 직전이 18년 2월에 비슷한 규모인 50억을 받았거든요. 와우. 그래서 요 두 라운드를 보면 사실 18년 10월에 이제 네이버로부터 받은 50억은 필요해서 받았다기보다 네이버가 투자 의향을 밝히자 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네이버는 뭐 네. 저희가 많이 얘기했지만 늘 이제 네이버가 진출하면 어떻게 할래? 라는 그 공격이 늘 있잖아요. 근데 이걸 제일 쉽게 그냥 탑할 수 있는 거는 네이버로부터 투자받으면 사실 집을 거의 섞어버리면 되거든요. 끝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저는 18년 10월에는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또 이유 중에 하나는 네, 기간도 네. 짧고 네. 금액도 사실 50억 같은 금액을 이렇게 8개월 사이에 받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서 전략적인 투자. 네, 그냥 네이버, 서로에게? 네, 서로에게 약간 피를 나누는 느낌으로 그냥 우리 피 섞읍시다 해서 하신 거고 그러고 나도 벌써 2년이 흘렀는데 그러네요. 뭐 2년 동안 투자 소식이 없는 걸로 봐서는 지금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은 어느 정도 워킹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냥 캐시플로우도 나쁘지 않고 뭐 당장의 투자는 필요 없다라고 네.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버티신 거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또 뭐 라운드를 이제 IR을 돌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근데 그걸 봤을 때는 아마도 새로운 뭐 BM까지는 아니죠. 새로운 쪽으로 좀 이제 영역을. 그 사업을 확장을 하려고 하니 그러네요. 이제 총알이 필요하지 않았을까라고 하고 뭐 그 분야는 하나밖에 없긴 해요. 물류를 하실 것 같아요. 물류 말고는 물론 뭐 물류 말고도 사실 여러 가지 가능성은 있죠. 뭐 해외 진출 물류해야죠, 근데. 해외 진출할 가능성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가능성 뭐 카테고리 확장도 있고 뭐도 있는데 그냥 그냥 쉽게 떠오를 수 있는 걸로는 물류를 좀 태핑을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아마 돈이 지금보다는 훨씬 많이 필요할 테니 뭐 투자를 좀 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물류는 어떤 물류 한다는 거죠? 커머스 물류. 그러니까 직접 배달? 배송? 그렇죠. 네, 직접 배송이 아마 제일 클 텐데 여기가 대부분은 위탁 판매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쵸. 실제로 배송에 그 신경을 쓰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가구 배송의 가장 큰 뭐 어려움이라고 하면 설치? 일단 뭐 내일 당장 오는 것도 아니고 뭐 예약도 좀 주문 제작. 큰 가구 같은 경우에는 뭐 날짜 지정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사할 때 느끼셨겠지만 이사할 때 뭐 이 가구는 이날 온다 그러고 저 가구는 뭐 전날 온다 그러면 이런 거를 또 조율하는 것도 사실 되게 어렵잖아요. 맞네요. 그래서 그런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토탈 서비스로. 네, 토탈 서비스로 좀 깰 수 있지 않을까? 뭐. 그쵸. 지금,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런 어떤 물류 창고가 있는 곳은 아니네요, 네, 여기는. 네, 네, 네. 커머스를 그냥 연결한 거지. 네, 맞습니다. 커머스를 자기가 주체적으로 하진 않으니까 아마 그런 식으로 좀 반려dom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간 오픈마켓 같은 거죠. 그쵸, 그쵸. 그쵸. 책만 지금은, 시켜들고 네네네. 거래는 둘이서 하고. 네. 그렇습니다. 전 지금 좀 고민되는 게 네. 과연 물류가 좋은 선택일까? 저도.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 왜냐면 어떤 측면에서요? 지금은 굳이 비교를 하자면
그 스마트 스토어 느낌 많이 나거든요. 지금 형태는 그쵸, 네이버처럼. 그쵸. 네. 네이버 물류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 한다기보다는 이렇게 물류 창고까지 갖고 이제 있지 할 않는데. 예정이죠, 이제 앞으로. CJ랑 전략적 투자하고 아, 또 그렇죠. 여러 가지 풀필먼트 기업들을 투자하면서 이제 하려고 준비 중이죠. 네이버 정확히 말하면. 오히려 그럼 더욱 더 네이버가 나랑 피도 섞었고 음. 지금 물류하겠다고 하고 풀필멘트 하고 있다고 하니까 차라리 거길 통해서 하면 되지. 이게- 내가 직접 물류 투자를 해서 하는 게 과연 긍정적인 어떤 매출 증가가 될 수 있을까? 고민이 좀 되긴 하거든요. 판을 좀 더 키우고 싶은 어떤 판을 더 대표님의 키우기가. 비전 근데 아닐까요? 저도 약간 타코님이랑 비슷한 의견이긴 물류를 하는 네. 게 맞을지는 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PB를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PB, 가구 PB. 뭔가 새로운 걸 한다고 하면 조금 그럴 수 있는데 물류를 더 고도화하는 게 그런 부분이 과연 페인 포인트가 가장 강력한 한 페인 포인트일까? 포인트였을까? 근데 물류는 다른 물류와 같이 갔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는데 가구는 부피랑 설치가 그리고 인력도 많이 필요해서 그런 효과가 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쿠팡맨처럼 막 오늘의 집 해가지고 가서 설치까지 다 해주는 거야. 오늘의 맨. 그 뭐 몇만 원 더 주고 하면은. 근데 과연 말씀하신 그게 과연 페인 포인트가 될 수 있을까? 근데 그런 건 저는 또 다른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보내주는 게 또 오늘의 집이 말씀하신 대로 가구도 팔지만 어떤 인테리어 소품에 더 그쵸. 특화가 돼 있기 때문에 내일 받고 싶은 니즈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내일 당장 사람들 초대했는데 뭐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저는 물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끼리 그냥 그쵸. 좀 예측해 보니까. 그러니까 그쵸, 어떨지 그쵸.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의 집도 물류로 가는 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번에 조사하면서 제일 개인적으로 갖고 있던 질문이 그거였거든요. 자, 오늘의 집 지금까지 성장이 잘한 거 알겠는데 그럼 다음에 넥스트가 뭐야? 여기서 더 커질 게 뭐라고 해서 저는 맨날 주창하는 해외 진출 인가 싶었는데 사실 그것도 아니거든요. 왜냐면 이게 그러네요. 주거라는 공간은 국가마다 네.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맞네요. 양식이 막 홍콩 가면은 그 홍콩 특유의 그 개미집구집 맞아. 같은 그 아파트 형태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거기도 어쩔 수 있고. 없이. 그리고 또 일본으로 가면은 또 그 짱구에서 나오는 것 같은 그 2층 단독 어떤 로컬라이제이션 하기 또 어려운 분야 중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러니까요. 확장의 어떤 좀 그게 한계가 해외 있네요. 진출은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얘네들은 뭘 할 수 있을까 했는데 물류 말씀하셔서 처음에는 괜찮나 싶다가 지금 저는 상상이 좀 안 되거든요. 물류를 하는 게. 저는 이게 한두 푼으로 될까 그런 생각도 솔직히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용이 엄청 많이 들 것 같다면 물류 자체가 인프라 사업이기도 그쵸. 하고 노하우도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근데 기존 부분은 어쨌든 이 SNS로 컨텐츠를 모으고 인테리어 업체도 붙이는 것도 결국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업체를 입점시켜가지고 매칭시키는 거잖아요. 결국 지금은 다 매칭 서비스를 하다가 이제 물류를 한다는 건 직접 여기를 뛰어드는 건데 기존의 매칭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하던 업체들이 거기까지 어프레시를 하면은 뭐 어떤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전문 인력을 팀을 꾸리시는 건지 했을 때는 어려운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밸류 체인을 다 커버리지 하는 거는 좋은데 이게 과연 쉬울까 하는 부분에서는 의미 있는 도전이긴 하지만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네. 저도 뭐 물류가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타코님이랑 비슷하게 그럼 물류 말고 뭐 하지? 뭐하지가 좀 라고 했을 때 또 뾰족하게 나오는 게 많지는 않아요. 저는 지금 딱 생각이 나는 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상진님이 말했던 PB. PB. 자체 브랜드 오늘의 집 뭐 가구 오늘의 뭐지? 케아 해가지고 이제 오늘의 케아 이런 케아 같이 케아. 패스트 인테리어로 그렇죠. 가던가 그보다는 사무실 오피스 공간에 대한 거가 결이 비슷할 수 있거든요. 제가 최근에 또 좋은 기회로 위워크를 잠깐 간 적이 있었는데 오랜만에 가고 위워크 진짜 오랜만에 갔었거든요. 좋은 기회로 누가 초대해줘가지고 위워크 어디냐에 따라 또 위워크. 선릉 2호점이었어요. 선릉. 선릉 2호점. 그래서 위워크를 갔는데 그 오피스 공간이 좋은 그 장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딱 그거 생각이 지금 들면서 집 했으니까 오늘의 오피스도 이제 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약간 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뭐가 되면 B2B가 될 수 있거든요. 이게 B2B가 되면 규모가 확 커질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또 요즘 코워킹 스페이스에 대한 니즈도 있기는 하지만 뭐 여러 오피스들 중에서는 또 그거를 좀 바꾸고 싶어 할 수 그것도 괜찮을 있으니까. 것 같아요. 차라리 그쪽 계열이 나쁘지 왜냐면 않지 않을까. 직원 복지 측면에서 그럼요. 조직 문화 측면에 그럼요. 요즘에 많은 기업들이 아, 돈을 들이고 네. 있기 때문에 최근에 뭐 밀레니얼, Z세대, 뭐 그쵸. 새롭게 신입사원분들에게는 큰 조직 문화로서 어필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 그 부분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 투자를 받고 이제 그런 공유업에 벗어나 네. 단독 오피스를 가져갔을 때 그럴 때 분명히 인테리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되게 비싸게 들어가요. 그럴 때는 그때. 누가 의뢰를 하지? 해야 될 텐데 그땐 진짜 전문 누가 업체가 하지? 또 네. 있겠죠? 전문 업체가 있던가 아니면 이제 내부에서 이제 소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오피스 그럼 공간에 리소스가 진짜 많이 들죠. 그렇죠. 하면은 또 이제
그 맞아요. 어드민 팀에서 아니면 뭐 그죠 경영지원 팀에서 막 다 찾아봐. 그럼 오늘의 집 들어온다고. 그렇죠. 와서 우리도 라탄 하나 놓을까 이러면 저놈의 라탄. 내가 최근에 아는 그 인테리어 소품이 라탄밖에 없어. 난 러그. 겨울에? 난 러그. 이제 겨울이니까. 겨울에는 러그. 자, 근데 그거 되게 일리 있는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제 아이디어입니다. 저는 좀 이건 한 번도 시도해 본 적은 없는데 시공을 하는 거 보고 설계 쪽으로 가면 갈수 설계까지. 있을까? 아니 그 일반 설계가 아니라 모듈러 설계로 가는 거죠. 아, 내가 끼워 넣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이게 한 번도 아직 제대로 시도해 본 적이 없어서 건축 시장에서 모르는데 인테리어, 그다음 시공, 그다음 건축의 원래 건축은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고 인테리어를 넣잖아요. 역순으로 지금 저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또 요즘 집을 짓고 계시다 보니까 저분이 저쪽 고치는 거 많이 하시네. 딱 지금 군시님 얘기하신 거랑 맞진 않은데 3D 인테리어라고 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막 얘기하신 대로 인테리어를 하려면 결국 또 그러니까 가구를 공간에 배치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그냥 간단하게 그 서비스 안에서 3D 인테리어나 서비스 안에서 좀 해볼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전 엉뚱한 생각 하나 해보면은 좋아요. 공유 하우스를 해보는 게 어떨까? 공유 오피스가 아니라 진짜 부동산처럼 위워크도 하고 있고 페트파이브도 하고 있잖아요. 공유 집 해가지고 그냥 집 대여하는데 뭐 한 달에 70만 원씩 내고 하는 그런 공유 하우스를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그런 가구나 인테리어에 전문적이고 젊은 친구들 MZ세들이 좋아하는 오늘의 집에 그걸 한다고 하면은 다 들어갈 것 같거든요. 나 거기 한번 살아보고 싶어. 약간 왜냐면 이런 연령대 느낌. 타겟이랑 핏도 맞고 해가지고 당연히 어렵겠지 그것도 돈도 많이 들고 하겠지만 그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부동산 쪽으로 나가시는 것도 그거는 좋지 좀 않을까? 약간 좋네요. 그리고 가능할까요? 가능할 수 있죠. 그리고 인테리어를 좀 계속 주기적으로 바꿔주면서 오픈하우스 같이. 오늘의 그렇죠, 집이 그렇죠. 오늘 집에서는 인테리어면 거의 다 이게 믿고 갈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모델하우스처럼. 맞아. 일본의 무지 호텔이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자사 제품 모든 걸 넣어서 했는데. 맞다. 근데 오늘의 집 같은 경우는 자사 그쵸. 제품이 없잖아요. 얘는 PB가 그쵸. 아니잖아. PB가 아니긴 그러네. 그래도 근데 그래도. 일리는 있을 것 같아요. 모델하우스를 운영을 하되 예를 들어서 PB를 만들고 모델하우스? 약간 PB도 다 되지. 우리 왜 이렇게 오늘의 집 걱정해 주는 거야? 제일 잘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제일 우리가 잘해. 걱정해? 우리가 다음 잘해야 스텝이 돼. 뭘까 궁금하니까. 더 날아올라야 되니까. 그렇죠. 모든 걸 다 말아야지 그 중에 하나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연남동 이런 데다가 2층짜리 집 그러니까요. 하나 이렇게 해놓고 뭐 임대를 해놓고 거기다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쉐어하우스 많이 하니까 쉐어하우스처럼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남자방, 여자방 하고 여기에서 인테리어를 오늘의 집 MD가 그치. 셀렉트해서 그렇죠, 쫙 그렇죠. 깔아줘. 그리고 공유 공간이 있거든 쉐어하우스는 무조건 거실이라든 부엌. 거기는 모델하우스처럼 오늘의 집에서 컨텐츠화 계속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QR 찍고 살 수 있게. 이제 콘텐츠를 여기서 하고 있기는 하기 때문에 아주 쉽게 그냥 표현하면 그냥 매거진 쪽으로도 좀 한번 태핑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F 매거진 같이. 예. 돈 안 된다며 매거진.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브랜딩 맞아. 차원으로 이런 차원에서 뭐 아이 최고죠. 인테리어 그냥 아이 하거나 오하우스 그런 거 하는 게 또 여기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오늘의 집을 통해서 인플루언서가 되신 분들이 몇몇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테리어 되게 금손 분들 중에 이제 오늘의 집 꼭 오늘의 집만을 통해서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인스타랑 오늘의 집을 통해서 좀 이제 화제가 되면서 뭐 책도 발간하시고 뭐 여기저기 강연도 다니시는 분들도 제법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그런 스타가 그러니까 인플루언서가 되신 분들을 뭐 중심으로 해서 또 뭐 매거진 같은 것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진짜 생뚱맞게 그러니까 유튜브 전략으로 컨텐츠를 올리면 그거를 수익화를 해주는 거죠. 여기 오늘의 집 자체에다가 예를 들어서 지금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제가 모르긴 하지만 내가 내 계정으로 인테리어 올린 다음에 여기다 이 제품에 대한 그 커머스를 붙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수익이 발생을 했을 때 일종의 뭐 수익이 나한테 뭐 1원이라든지 적립이 된다거나 그러니까 내가 잘 꾸며놔서 잘 올려놓으면은 인플루언서들이 지금 유튜브 인플루언서들이 돈을 버는 방법이 그거잖아요. 그쵸, 광고가 그쵸. 붙어서 네. 광고비를 내가 수익화하는 건데 그런 것처럼 커뮤니티를 확장하고 콘텐츠를 확장하기 위해서 수익 공유하는 시스템도 괜찮을 수 있지 않을까. 이건 제가 한 번도 올려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의 집에서 자기 방을 올리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상품을 연결시켜서 올리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해서 구매를 하면 뭐 한 1원이라든지 0.1% 그런 수익이 수수료. 없는데 그 유저들은 그냥 올리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올릴 수 있지만 굳이 그 상품을 찾아서 태깅해서 하는 게. 태깅을 하고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아무것도 태깅 안 해도요. 아마 뒤에서 다 태깅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 같아도 올리고 싶을 것 같아. 난 참 올리고 하고 태깅도 해보고 하고 싶을 것 같은데. 자랑하고 싶잖아. 그러니까 나는 나의 뱅에는 울룹스를 해놨는데 알리고 싶은 태깅해야지. 거지. 이거 알리고 싶은 이게 거지. 뱅에는 울룹스 몇백만 원짜리다. 침대 앞에 러그 깔아놨는데. 그렇지. 러그. 자랑해야지. 그렇지. 라탄 정말 샀는데. 따뜻한데. 라탄 지금 해놨는데. 아, 그 심리인 것 같아요. 어. 그 인플루언서도 비슷한 심리인 거고. 아니, 저희가 이 정도로 얘기할 정도면 그만큼 인테리어 시장에는 정말 무궁무진한 시장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큰 시장인 거 맞아요. 오늘의 집을 얘기하면서 저희가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상상의 나래를 펼쳤는데 실제로 오늘의 집은 어떤 생각하고 계신지 최근에 뭐 인터뷰나 이런 게 없어가지고 아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 그냥 대표님이 이렇게 언론에 많이 나오면은 이 내부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다. 하지만 대표 안 나온다는 건 지금 열심히 살림 꾸리고 계신 걸로 생각이 들어서 오늘의 집 굉장히 나는 사실 응원하도록 제일 하겠습니다. 궁금한 건 그거예요. 뭐예요? 우리 오늘의 집 대표님의 집. 아. 이 사람은 오늘의 집의 그런 대표급인데 어. 이 사람 뭐 어떻게 하고 살까? 아. 플렉스 좀 해줘야지. 그러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오늘 집 대표님 꿈 중에 하나가 그 일본에 뭐 비슷한 회사가 있대요. 그러니까 네. 직원들의 집으로 책을 만들어서 낸 그게 아마 와, 인테리어 회사일 거예요. 저 지금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제가 거기서 모티프를 따서 내가 언젠가는 오늘의 집 직원들의 집으로 책을 내고 싶다라는 이제 꿈을 대표님이 가지고 계시고 한 와우. 200 넘는 걸 알고 있는데. 네, 뭐 한 200명 정도 돼. 근데 뭐 그 모든 사람을 싫진 않겠죠. 그 중에서 이제 엄선을 해서 좀 이제 그 예쁜 집들을 좀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싶으시고 뭐 그 내부적으로도 아마 그 요게 이제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가 누구나 예쁜 집에 살 수 있다라는 캐치프레이즈여서 이제 직원분들에게도 인테리어 지원금 같은 것도 좀 지원을 해서 복지가. 이제 꾸밀 수 있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다니다 보면 눈이 높아지는 그래. 수밖에 진짜 없을 그럴 것 것 같아요. 같아요. 네. 옛날 보면 그래. 뭐야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에서도 맨날 수석에 있던 그 NSW가 NSW가 쫙쫙 올라가죠. 쭉쭉 명품 아니면 이제 안 걸치잖아 거기 캐릭터는. 그런 것처럼 사람이 또 이제 환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너무 재미있는 서비스예요. 진짜 그래서, 재밌는 서비스. 너무 재밌는 서비스고. 그리고 UI UX 저는 뭐 물론 되게 복잡하다고 하긴 했지만 그래도 잘 만든 맞아요. UI UX를 갖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완전 헤비 유저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그리고 사실 그 패션 쪽에 룩북이라는 것도 맞아요. 결국은 그냥 콘텐츠 커머스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거기는 방점이 커머스에 있는데 이 커머스를 룩북이라는 콘텐츠로 이제 광고를 한 거고 뭐 시작이 무엇이 먼저냐에 따라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최근에 이제 콘텐츠 커머스라는 트렌드 자체는 메가 트렌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맞아요. 심지어는 V커머스까지 지금 V커머스로 넘어오고 라이브 커머스까지 가는 이제 마당에 콘텐츠 커머스는 자연스러운 게 아닐까? 거의 모든 분야에서 나올 거예요. 이제. 네. 진짜 모든 분야에서 하고 있고 앞으로 없었다면 나올 것이고. 그렇죠. 이거는 그렇습니다. 오늘은 너무 찬양 방송인데. 그러니까 이거 뭐 깐 게 없잖아 지금. 아쉬운 점 하나씩 얘기합시다. 네, 아쉬운 아쉬운 점. 저는 일단 이게 아마 오늘의 집에서도 고민이 되게 많을 텐데 실제로 이제 판매하는 상품들을 보면 좀 중저가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고가의 브랜드들이 뭐 입점을 지금 뭐 많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고가의 브랜드 잘 눈에 띄지도 않고 입점을 했다 하더라도 그리고 실제로 이제 유저층들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저희가 잠깐 언급했듯이 30, 40대가 어떻게 보면 40, 50대가 큰 손일 수 있는데 그분들에게 이제 오늘의 집을 추천했을 때는 이거 젊은 애들 쓰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할 법도 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저희가 이제 그 전략 중에 뭐 그 고급화나 하이엔드나 뭐 프리미어 쪽을 얘기는 안 하긴 했지만 근데 그냥 커머스만으로 봤을 때는 이 커머스 내에서의 좀 넥스트 스텝은 좀 비싼 브랜드, 비싼 가구를 파는 게 또 어떻게 보면 뭐 앞으로의 미션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지금은 아쉬움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아까 물류 얘기할 때 제가 좀 뭐 이렇게 찬성을 한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이렇게 막 예뻐서 들어갔는데 다 품절, 아니면 배송이 안 돼, 아니면 배송이 너무 늦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쿠팡으로 넘어가요. 쿠팡 넘어가서 그 제품을 찾아. 쿠팡 근데 내일 배송을 해주네? 그럼 쿠팡에서 커머싱을 해.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집 그러니까 이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어쨌건 오늘 사고 싶다는 거 뭐 한 달 후에 받고 싶어서 오늘 사진 않잖아요. 그쵸, 최대한 그쵸. 아삽으로 받고 싶으니까. 근데 빨리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없으면 이건 큰 문제가 그러면 이 사진은 여기서 보고 뭐 진짜 제주는 곰이 부르고 뭐 돈은 누가 네, 가져가는 돈은, 것처럼 실제로 그런 거를 제가 몇 번을 하면서 오늘의 뭐 물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안 했지만 아까 링고님이 얘기하신 걸 들으면서 그래서 격하게 좀 찬성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컨텐츠를 올리는 일반 유저들한테 포인트 자그만하게라도 여기 보상. 내부에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포인트. 오히려 락인 효과가 그것도 더 좋네요. 락인 효과나 리텐션 효과가 더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마무리할까요? 저는 뭐 기본적으로 링곤이 좀 비슷하긴 한데 저는 좀 어쨌든 인테리어고 기본적으로 사진으로 봐서도 충분히 이거에 대해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지만 저 오프라인 매장 하나쯤은 가져갈 필요가 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플래그십 스토어 같은 그러니까 거. 이케아 같이 컨셉 룸 같은 거를 좀 잡아놔야지. 맞아요. 한번 보는 그런 거랑 또 부분이 다르니까.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거기 오프라인은 몇 명이나 갔겠냐마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이엔드까지 올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거기 가서 경험하는 게 확실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케아를 광명 말고도 최근에는 곳곳에 이케아가 이제 조그맣게 맞아요. 들어가요. 그때 한번 앉아보고 별거 아니고 인터넷에서 오늘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인테리어 가구들 소품인데도 그 한 번 앉아본 경험으로 이케아는 뭔가 가구 킹왕짱. 여기서 무조건 사야 돼 이런 게 느껴지거든요. 전 그래서 오프라인 접점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충분히 그 정도까지 이제 돈 쓸 만한 체급이 대신이 그 부분은 충분히 괜찮다. 고려해볼 만한 생각은 좋지 않을까. 한남동에다가 뭐 모델하우스나 해놓고 그치. 여기서 인기 있는 컨텐츠와 거의 유사하게 만들어 놓고 이 컨텐츠를 올린 유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자 너의 방을 이렇게 우리가 쓴다라고 한 하면서 달 또 동안. 약간 그리고 좀 또 비싼 거는 인코식으로. 체험해 봐야 돼요. 맞아. 비싼 침대 안에 누워봐야지. 맞아. 이거 인터넷 봐서는 이거 500만 원짜리를 지금 어떻게 MZ 세대 같지 않았는데. MZ 세대가 또 지금- 오프라인은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내년에 모르죠. 집이 필요하신 분이라서 조금 마음이 이제 급해. 그렇구나. 깜짝 나 MZ 세대 같죠. MZ 세대도 오프라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상무님 얘기 들으니까 여기가 사실은 그 이케아 쇼룸의 온라인을 좀 외쳤던 외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케아가 그 재밌는 게 들어가면 맞아요. 몇 분 동안은 쇼룸 제품을 봐야죠. 안 보여주고 쇼룸만 계속 주구장창 보여주잖아요. 맞아요. 그 쇼룸을 다 한 시간 봐야 거기서 이제 체크를 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개발 물건들을 살 수 있는데 아. 이제 그 수많은 쇼룸들을 그럼 온라인으로 좀 한번 가져와 보자라고 해서 이제 아마 온라인 집들이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O2O로 그렇죠. 이쪽으로 뭐, 가야 된다. 시작은 그랬지만 다시 또 근데 저는 어쨌든 오프라인 나올 수 계절별로 있죠. 유행하는 제품들이 있으니까 맞아요. 꼭 그렇게 막 북유럽 분들처럼 길게 안 해도 맞아요. 조그맣게 해놔도 충분히 난 그쵸. 경쟁이 있다 생각합니다.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다 말씀 다 하시는 거 다 동의를 해서 저는 딱히 뭐 불만인 사항은 없는 것 같고 아까 계속 얘기했었던 그냥 UI UX가 너무 많은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밖에 풀 수 없다는 게 이해가 돼서 뭐 그것도 뭐 좀 더 다른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으면 좋긴 하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뭐 지금은 뭐 어떻게 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라는 생각도 좀 같이 공감을 하거든요. 레거시가 상당할 거예요. 업력도 길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어쨌건 뭐 이미 너무 잘하고 있는 집에 저희가 굉장히 혼수를 많이 둔 것 같아서 집들이 한 거죠. 네, 좀 한번 해봤고요. 자, 오늘의 집 어쨌건 잘 하셔가지고 더 승승장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냥 네. 간단하게 빠르게 네. 오늘의 집에서 부른다. 가실 건지 안 갈 건지. 저요? 대표론도 아닌데 왜 해요? 그냥 궁금하잖아. 그래요? 저 갈게요. 저는 너무 갈 거예요. 너무 가고 싶고, 네, 이런. 왜요? 그 크레딧 받으려고 직원 복지로. 악마는 프라다 입는다처럼 내 눈도 좀 높이고 싶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앞으로 어쨌건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서비스이기 때문에 향후 한 3년, 5년간은 가겠습니다. 한남동에 제가 차릴게요. PM 주세요. 자. 저는 안 갈 것 같아요. 특별히 가고 싶은 이유 생각이 안 들어요. 네. 직하네요. 네. 빠르게 좋아요. 저는 오프라인 매장 열면 그때 한번 갈게요. 회사는 안 들어가고. 알겠습니다. 저도 안 가겠습니다. 왜 안 가시나요? 타코님 얘기해 주시죠. 다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뭐 너무 좋은 서비스 말씀하셨던 것처럼 엄청 성장한 서비스는 맞아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진짜 나중에는 IPO도 바라볼 수 있는 그쵸. 우리나라 스타트업 중 하나라고 저는 충분히
그 역량이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뭐 항상 얘기하자면 이게 해외 나가기가 좀 애매해요. 이 BM 가지고. 그런 거 좋아하시죠? 제가 느끼기에는 그 부분을 와 이거 진짜 충족시키기 어렵겠다. 뭐 물론 유사 서비스로 시작은 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은 해외 진출이라기보다는 그냥 해외에서 유사 서비스를 또 하나 만드는 그쵸, 형태가 되기 그쵸.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네, 처음부터 콘텐츠 모으고 뭐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확장성이 좀 그러니까 해외 확장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라는 게 좀 걱정입니다. 타코님이 들어가시면 해외 마케팅하기 힘들 것 같으니까. 자기 해외 사업하기 힘들 것 같으니까. 근데 이 BM으로 그대로 갈 수도 있지 않나요? 갈 수는 있죠. 어.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해외 진출이라고 했을 때는 내가 갖고 있는 지금까지 내가 몇 년 동안 갖고 있던 역량을 가지고 해외에서도 그러니까 그 영향을 그쵸. 같이 행사하는 수준이 있고 아니면은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형태를 하면은 주거 공간에 대한 그 어떤 설계도부터 해서 다 다르기 때문에 맞아요. 일본만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럼 그때부터는 처음에 우리가 처음부터 경험했던 걸 다시 경험을 해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컬라이제이션이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엄청 필요한 분야인 것 같아요. 완전 처음부터 해야 된다. 거의. 네, 그렇습니다. 아니, 저는 로컬라이제이션 필요 없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일본 사람이 쓰던 자기 인테리어를 올리면 일본 사람이 그게 마음에 들어서 구입하는 BM인 거잖아요. 근데 네. 말씀드렸지만 로컬라이제이션 그 뭐가 필요한 거냐면 그 일본 사람 올리는 사람 그 사람들부터 모아야 된다고요. 지금은 한국 사람이 많이 1000만 장의 사진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 다 못 쓰고 맞아요. 일본 사람 그쵸, 1000만 그쵸. 명을 모아야 된다. 이 과정이 너무 지단하다. 왜냐면 처음으로 다시 들어가면 처음에 이 오늘 만드실 때도 페이스북 통해 가지고 어제는 그 많은 모객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과정을 다시 해야 돼.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일본 게 가서. 좀 힘든 그러면 부분이 있죠. 당근마켓은 그렇게 계속 넓혀가잖아요, 새로운 시장을. 그러니까 대단하신 거죠. 당근마켓의 해외 지금 진출 사례가 저 되게 그 추이가 궁금하긴 해요. 저도. 그러니까 맞아. 뭐 최근에 또 보니까 그 라인에서 막 베끼면서 우리도 빨리 나가야겠다라고 야, 해서 예. 뭐 나가기도 했고 그 말씀하신 대로 국내에서의 성공 방정식을 그대로 지금 해외에 이제 이식하는 작업을 하고 계신데 뭐 말씀하신 대로 요게 뭐 당근마켓이 성공을 한다면 뭐 오늘의 집이라고 뭐 성공 그쵸? 못할 맞아요. 이유는 맞아요. 없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냥 한번 생각했을 때는 좀 해외 진출이 쉽지 않겠다 싶기는 해요. 그리고 그 이제 미국에 아마 유사 서비스로 하우즈라는 이제 회사가 있는데 여기가 이미 북미 시장을 좀 어느 정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럼 북미 시장 빼고 그럼 뭐 동남아, 뭐 중국. 근데 또 중국은 아시다시피 또 너무 세분화되어 있는 서비스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인테리어 쪽은 오히려 또 중국이 더 발전하기도 했어요. 아마 전에 한번 얘기했을 텐데 중국은 집을 팔 때도 그냥 빈 걸로. 껍데기만 팔고 나머지를 다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훨씬 더 우리나라보다 인테리어 시장이 발전돼 있고 그럼 중국도 뭐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사실 갈 수 있는 나라가 많지는 않아요. 일본은 사는데 공유를 많이 안 할 것 같아. 그렇기도 해요. 맞아요. 태양 자체가 네, 집을 본인의 집을 공개한다는 그러니까. 거에 또 막힐 수도 있어서 그래서 전도 안 가겠다. 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굉장히 좋은 방송이었는데 갑자기 다 안 간다 그래가지고. 자, 오늘의 근데 집. 그건 저는 그런 생각도 있는 게 네네. 어느 정도 이미 성장을 한 회사이기 그럼요. 때문에 맞아요. 뭐 지금 들어가서 또 더 크게 성장을 하겠지만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좀 프론티어 정신들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더 작은 회사를 선호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포장해 주니까 좋은데요. 근데 너무 네. 고생하는 것도 싫어요. 자, 우리 오늘의 집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고요. 저희 방송에 뭐 광고 저희 issues.korea@gmail.com issues 할 때 S 3개입니다. 그리고 또 요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의견 저희 너무너무 환영하고 있습니다. 또 들으시면서 이것도 달아주세요 하시는 분들 계시면 오디오 클립, 팟빵, 팟캐스트에 후기 많이 남겨주세요. 저희 요즘에 후기가 없어서 조금 의기소침하고 있어요, 여러분. 외로워하고 있어요. 외로워하고 있으니까 많은 응원 댓글도 매우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